원장님,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트림도 많고 방귀도 자주 나와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은 가스가 자주 차고 더부룩한 분들을 위해서 식사법과 음식 선택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밀, 콩, 이 세 가지의 차이만 알아도 가스 불편감이 확 줄어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편한 의사 김용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가 찬다 하면 음식부터 먼저 떠올리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식사 속도입니다. 빨리 먹으면 공기를 함께 삼켜서 위에 가스가 늘어나고 위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트림이 잦아집니다. 또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아서 소화가 불안전해집니다.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위로 들어간 공기가 소화불량 증상과 함께 다시 트림을 통해 자꾸 나오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위로 나오는 트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먹을 때 한 입당 20번 이상 꼭꼭 씹기입니다. 꼭꼭 씹으면 그 자체가 음식을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트림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장내 가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떤 곡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의 가스 생성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행히 어떤 음식, 특히 곡류에 따라서 장내에 가스 생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연구자가 잘 연구를 해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콩, 밀, 귀리 이 세 가지 곡류는 식후에 5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우리 호흡으로 나오는 수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흡으로 수소 농도가 나온다는 것은 몸 안에 수소가스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몸 안에서 생기는 수소가스는 결국 우리가 먹었던 콩, 밀, 귀리를 장내 세균이 발효시켜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 5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이 가스가 왕창 생겨서 호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아래쪽을 보시면 쌀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그 밑에 있는 공복 상태와 거의 비슷하게 호기로 나오는 수소가스의 농도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쌀은 앞에서 보여드린 콩, 밀, 귀리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소화돼서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장까지 내려가서 발효될 만한 잔여물이 거의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복부팽만이 심하신 분들은 잡곡밥, 콩밥보다는 흰 쌀밥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옥수수는 쌀과 밀 사이에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곡류 중에서 특히 밀가루는 증상을 꽤 많이 일으키는 원인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밀가루는 단순하게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두 가지 밀가루의 성분이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글루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글루텐은 밀에 섞여 있는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밀가루가 쫀득쫀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글루텐 성분 때문인데요. 이 글루텐이 일부 환자에서는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복통도 일으키면서 설사, 피로 같은 것들을 유발하죠. 이렇게 심한 장 점막의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셀리악병이라고 합니다. 외국이나 인도, 중국에서는 최근에 셀리악병 보고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현재까지는 제 기억에 증례 보고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의사들은 셀리악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셀리악병은 아니더라도 밀가루에 의해서 과민성을 보이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셀리악 글루텐 과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서 증명은 어렵지만 저희 생각에 아마 밀가루가 여러 가지 위장 증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밀가루가 증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 글루텐 외에도 프룩탄이라는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포드맵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프룩탄은 소장을 그냥 지나가서 대장에서 발효가 되고 가스를 많이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정상인에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과민성 대장증후 환자같이 원래 증상을 느꼈던 분들에게서는 복부팽만이라든지 복통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복부팽만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꼭 이걸 물어봅니다. 주식으로 뭘 드시나요? 이거 주식 투자하는 거 말고 먹는 주식이 뭔가가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쌀밥 아니면 잡곡밥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만약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잡곡밥을 드시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쌀밥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그런 기전 때문에 아무래도 밀이나 콩 이런 것들이 섞인 잡곡밥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밀가루로 된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대체하자면 대신 쌀빵을 먹거나 오트밀을 먹거나 또 밀가루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선택해서 요리를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흰쌀밥 먹는 게 혹시 건강에 나쁜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쌀밥을 드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환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흰쌀밥만 먹으면 당뇨에 걸리거나 건강에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혈당을 올리는 효과 때문에 흰쌀밥보다는 잡곡을 저희가 권고하는데요. 당뇨병이 없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영양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도정이 완전히 다 되어 있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가 더 좋은 대안이에요. 현미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포도맛 함량이 조금 낮아서 비교적 안전한 재료이거든요. 단지 소화가 원래 약하신 분들은 현미를 드실 때 오래 불려서 충분히 씹어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자꾸 트림이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식사를 바꿔보세요. 우선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넘기자. 그리고 잡곡밥이나 콩밥을 드시고 있다고 하면 대신 쌀밥을 드셔보시고요. 밀가루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쌀빵, 오트밀로 대체하거나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배가 빵빵함, 트림, 난 부끄러운 방귀 등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한본에 있는 장편한 김영성 내과를 방문하시면 더 친절하게 진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편한 의사 김영성이었습니다.